자, 25학년도 수능 10번 문제. 갑 보면은 리바이어던 바로 나와서 홉스이고요. 을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재산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회,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 그리고 집행부, 로크. 자, 기억 보면은 절대군주가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 체결, 과, 이행,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그걸 이행하는 걸 강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사회계약 체결 이후에 절대군주가 만들어지잖아. 옵스. 생각해봐. 그 사회계약의 당사자들, 그 시민 구성원들이 사회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절대군주를 만들잖아.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절대군주가 계약 체결을 어떻게 강제하니?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없어. 들렸지? 자, 니은.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계약 이후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자연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맞아. 근데 이제 너희가 자연법을 준수한다고요? 사회계약 이후에는 자연법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자연 상태에서 있는 게 자연법 아닌가요? 이러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홉스에게 자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상태가 굉장히 전쟁 상태였잖아. 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인간이 이성을 막 이렇게 발휘를 해. 근데 그 이성을 통해 알게 된 법칙이 자연 법칙이야. 근데 그 자연법의 내용이 뭐냐면 평화를 추구해라. 자연권을 포기해라. 규약을 준수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 계약을 맺어라.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너의 권리를 전면 양도해라. 그리고 규약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지켜라. 준수해라. 이게 자연법 자체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사회계약 이후에도 지켜져야 되는 거지. 사회계약과 동시에 그 자연법도 함께 모두가 다 지키게 되니까 국가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디귿.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으면, 야, 로크 입장에서 어떠한 불평등도 없어버리면, 어떠한 이래버리면 아무런 불평등도 없는 상태잖아. 그러면 뭐하러 국가를 만든대? 국가가 필요 없지? 너무나 평화로운데? 자, 1.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이라는 자연 상태에서 가진 권리라는 게 뭐 차등적으로 자연이 주진 않죠. 일단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불평등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막 이러니까 국가가 필요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 시민불복종 문제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이거 롤즈잖아. 그리고 요 지문이 지금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관, 공적인 그 정의관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이 전개돼야 되는 거지. 나의 개인적인 양심. 그 양심 안에는 개인의 도덕 원칙이나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 종교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법을 지키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병역법 같은 걸 거부해. 이거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적 거부라 그랬잖아. 이렇게 배웠고, 야, 소수자가 지녔던 다수자가 지녔던 앞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누가 지녔던 그 중요하지 않아. 지금 소수자가 지닌 그들만의 어떤 종교적인 교설이나 소수자만의 도덕 원칙이 아니라 어쨌든 정의관이잖아. 앞에 소수자든 다수자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어쨌든 정의관이잖아. 정의에 대한 관념. 이 정의관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이야. 근데 이 정의관이 근거가 되는 거라고.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앞에 소수자, 다수자, 시민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회의 뭐 시민이 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어. 소수자가 정의관을 지녔어. 어쨌든 정의관은 그 국가를 위한 하나의 정의에 대한 관념인데
이미 사회를 만들 당시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동의한 하나의 정의의 원칙 같은 건데 될 수 있지. 자, 차등의 원칙에 근거를 했어,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졌어. 그렇지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지. 왜 될 수 없겠어? 당연히 될 수 있지. 18번 정답 2번인데? 근데 이거 너네가 왜 헷갈리는 줄 알아? 너희 이렇게 배웠잖아. 차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배웠잖아. 그래서 또 헷갈린다고.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돼. 진짜 안 돼. 자, 미안해. 잠깐만.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정의관의 근거에서 시민불복종을 진행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 정의관이라는 게 하나의 정의의 원칙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 정의의 원칙 안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도 들어가고, 기회균등의 원칙도 들어가고, 차등의 원칙도 들어가고, 그러겠지.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근거해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내가 시부를 전개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시부를 전개할 때 왜 시부를 전개하겠어? 그 사회에 어떤 법이 있었어. 법이야, 법. 근데 이 법이 어땠어? 심각하게 부정이 했겠지. 근데 심각하게 부정이 하려면 이 법이 어떤 기본권 같은 걸 침해해야 우리가 부정이 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고 차등의 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잖아. 근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 요 두 개를 침해한 법은 여기는 시불 전개가 가능해. 근데 차등의 원칙을 침해한 이 법은 시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왜 그래? 차등의 원칙을 침해했다라는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이 약간 기본권적인 느낌이잖아. 그런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침해를 당했다고 내가 호소를 할 때 모든 시민들이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 그랬네 라고 동의해줄 수가 있어. 근데 차등의 원칙을 침해했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고.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침해한 건 시불의 대상이 되지 않아. 하지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법이 만들어졌어. 근데 그 결과 그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법이 뭘 침해한 거야? 평등한 자유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한 거야.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 또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데 얘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법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차등의 원칙을 다시 침해했어.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해되니 지금 이거?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지겠지 당연히. 차등의 원칙이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든 기회균등의 원칙이든 정의의 원칙이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법은 당연히 만들어져. 당연한 소리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했을 때 시불의 대상이 되는 거고 차등의 원칙을 침해했을 때는 그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런 거야. 그래서 3번 준법의 의무. 내가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켜야 되는 걸 아는데 이놈의 법이 나의 기본적 자유를 자꾸 침해하는 거야. 심각하게.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럼 나 시민불복종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기본적인 자유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 시민불복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시민불복종을 전개한다라는 것은 준법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결국은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처벌도 감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상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상충하게 되는 거야.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되는 상황이 존재해. 시민불복종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4번.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이제 기본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했을 때도 심각하게 침해했을 때에도 시민불복종 전개가 가능합니다. 자, 5번. 양심적 거부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이 지문에 나오는 상황, 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 양심적 거부를 했어? 내가?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한 상황이야. 근데 이것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래버렸네? 양심적 거부는 일단 얘들아, 양심적 거부 자체는 시민불복종이 아니야. 양심적 거부는 그냥 양심적인 거부인데, 이 양심적 거부라는 것은 내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 이것도 하나의 자유권이야, 자유권.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의 자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종교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 거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양심적 거부 자체는 시민불복종이 아니지만 이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규제해? 그럼 정의의 원칙 중에 어디를 침해한 거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 거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침해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한 규제는 국가가 지금 나의 기본권, 평등한 자유 원칙을 침해한 거잖아. 그래서 완전히 막 최후의 수단까지 가버리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국가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온 문제였죠.